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거 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자칭 아니면 타칭 매력남 유해진 배우가 등장했던 아주 놀라웠던 광고였죠. 이거 엄청 인기 끌지 않았습니까? 이게 카드 광고였나요? 맞습니다. 카드 광고였죠. 그런데 벌써 10년 전 이 광고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요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제 정치적 큰 이슈가 있었었죠. 일단 최혜병 특별법 재표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때문에 묻힌 경제적 이슈도 상당히 많거든요. 법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인데 그 중에 그나마 통과됐던 법마저도 지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전세 사기 특별법. 이 법은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선구제 후 회수, 이거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담아가지고 이 특별법을 가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이거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불참을 했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개정안 그냥 공표하고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 진짜 듣고 화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얼마 전이었죠.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거 누가 했던 이야기인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박상우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이 양반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덜렁덜렁 계약했던. 지 자식들이 그렇게 했나 보죠. 아무튼 이 박상우는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언론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률안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말은 제안이지만 이거 대통령실 지시를 받아서 거부권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도대체 거부권 몇 번을 쓰려고 하는지, 이거 기네스북 신기록 세우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러는 이유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단 하루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이틀 전이죠.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주택을 사들여 감정가와 경매가의 차액만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안, 이 정부안을 발표했잖아요. 아니 정부안이 뚝하니 있는데 야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게다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적 거래로 인한 피해 지원, 이거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은 아니긴 해요. 그렇게 따지면 PF 부실 사업에 투자한 건설사들은 공적 거래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이 뉴스 그냥 요즘 워낙 정치적 이슈가 많아가지고 체크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 20일이었어요. PF 사업장 정상화. 이거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금액. 이게 놀랍게도 4조 원이에요. 4조 원. 네. 이보다 앞서 지금 아직도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는 워크아웃 추진 중인 태영건설. 근데 태영건설에 투입한 공적 자금, 이거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무려 85조 원입니다.
이보다 앞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때 투입했던 공적 자금, 이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것만 50조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더 큰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박 PD 얘기처럼 이런 건설사들이 나란 일 했습니까? 지들 돈 벌려고 했다가 큰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국가가 개입합니까? 왜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메꿔주나요? 이런 공적 자금 투입하는 것은 국민 부담 가중시키지 않나요? 네. 박상우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게다가 국민 부담도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도 국토부가 이 관련된 내용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국토부는 이거를 아무래도 좀 뻥튀기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뻥튀기 했는데도 필요한 예산이 3조에서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일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던 예산이 4조 원이잖아요. 이 돈만 있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눈물 다 닦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특히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때 앞서 얘기처럼 50조 플러스 알파, 태양건설에는 무려 85조. 이거 투입한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거부권 행사할래. 이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뭐, 돈 없는 사기나 당하는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 경불진이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정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재미난 기사 하나를 지금부터 또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 전세 사기 특별법 반대한 정부, 정작 피해자 단체와 협의는 그 다음이 재미나게 제로예요, 제로. 이게 어제자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거든요. 이 기사, 앞서 언급했던 정부안 서둘러 냈다라고 저희가 잠시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제대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부안 피해자 단체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정부와 수립 과정에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요, 한국일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 대책위가 정부와 여당의 면담 요청만 수십 차례 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특별법 개정안 표결 전날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정부에 매우 유감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피해자 구제책이라는데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고 얼마나 힘든지 이것부터 정부가 알아보고 구제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와는 한 번도 소통을 안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국토부 해명도 진짜 가관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정부 안에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사전에 공개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거 더 넘어 국토부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달 초 피해자 단체와 접촉해서 대안 발표 계획 그리고 대략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이제 정부안도 발표됐으니 조만간 피해자 대책위원회랑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런데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 관계자, 여당 만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단체와 접촉했대요. 아니 도대체 어떤 피해자 단체를 만난 겁니까? 이 영혼의 교감인가요? 그러니까요. 유령 만난 것도 아니고요. 아니 저는 여기에서 정말 정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너무나 하기 싫은데 이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국민들이 뭐라 하고 하니 그냥 아이고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저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완벽해서 이건 결코 아닙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줄 만큼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은 건 맞아요.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이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주택을 경매에 붙이는 등 비용을 후회수, 이런 내용이거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를 법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 개정안 조문에 규정된 공공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불분명하다. 이거 법리적으로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피해자 단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반대로 LH가 주택을 감정평가에 매입한다면 야당이 얘기하는 개정안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주장 아닙니까? 게다가 정부의 말대로 개정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거부권 하겠다 라고 이게 진짜 맞다면요, 추가 입법으로 보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부권까지 쓴다는 거는 이거 아예 폐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 왜 폐기하려고 하나요? 이론적으로 따져서 정책이 완벽해야 된다면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 중에 실행돼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전세 사기 주요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많거든요. 지난 23일 토부가 이런 발표도 했어요.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금 17,060여 명으로 파악이된대요. 이것도 빠진 숫자가 많겠죠. 아무튼 파악된 숫자 중에 73.71%가 아이고 20대 30대 사회 초년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대 30대 이 분들이 이 박상우의 주장처럼 덜렁덜렁 계약해서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이 제도 자체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제도가 덜렁덜렁한 탓이 더 크지 않나요? 그렇죠. 게다가 일부 악덕 공인 중개사나 중개 보조인, 물론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일부가 이렇고 있잖아요. 짜고 반복적으로 사기치는데 제대로 처벌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말만 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 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하는 경우들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고 정부는 말을 하면서 뒤로는 전세대출, 신생아대출, 이걸로 부동산을 띄우려는 이런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영화 속 세계에서 특히나 범죄도시 시리즈의 세계에서는 마동석이 마약, 도박, 뭐 이런 범죄자들 잡아서 때려주고 복수를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 속 정부, 공권력은 이런 전세 사기범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걸까요? 왜 복수를 안 해줍니까? 어떻게든 전세를 띄우고 싶은 생각이 뒤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든다는 거죠. 경실련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연령대별 전세 자금 대출 공급액을 분석해 봤더니 20,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대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0대, 30대 전세 자금 대출액은 무려 26조 5천억 원, 전체 공급의 6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장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았다면 개인 신용으로 어떻게 20, 30대가 돈을 빌릴 수가 있겠느냐. 특히 20, 30대의 대출을 가능하게 한 무분별한 전세 대출 보증,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 대출, 임대인의 신용 위험,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위험, 이거 안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인 약자인 세입자가 이를 모두 떠안는 현재 구조, 이건 누가 봐도 옳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예전에도 경불진에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출금융사
보증기관, 여기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최소한 이 임대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줄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니터링이라도 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부 안에라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맨 처음에 언급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귀여운 것은 유해진 배우이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